미국 워싱턴주의 한 카페. 분위기 좋은 카페지만 어쩐지 사람들이 붐빌 듯한 시간에도 이곳은 파리를 날리고 있는데요. 미국인 사장은 좀처럼 오지 않는 손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주름살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카페는 분명 반년 전만 해도 문전성시를 이루던 인기 카페였지만 인종차별주의자인 전 직원과 진상 한국인 손님 두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박살나고 말았는데요. 새로운 직원을 뽑기 위해 구인 공고를 낸 그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직원이 들어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때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립니다. 휴대폰을 보니 면접자가 도착해 지금 들어가도 되냐고 문자를 남긴 건데요. 약속 시간보다 무려 25분이나 일찍 왔군요. 그는 흔쾌히 오셔도 된다고 답신을 보내면서 이번에는 왠지 성실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올 것 같다는 기대에 부풀게 됩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이의 얼굴을 본 순간 사장의 부푼 꿈은 1분도 안 되어 산산이 조각납니다. 아니, 저 사람 대체 무슨 염치로 우리 가게에 온 거야? 사장을 황당하게 만든 사람의 정체는 바로 그의 가게를 망하게 한 한국인 진상 손님. 대체 그녀는 무슨 생각으로 뻔뻔하게 면접을 보러 온 걸까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사업을 하는 앤드류 파텔이라고 합니다. 본디 헬스 트레이너였던 저는 10년 동안 남밑에서 일하다가 독립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다행히 잘 되는 중이에요. 그러나 사실 저의 오래된 꿈은 분위기 좋은 카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 항상 예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언젠가는 카페를 열어 항상 이곳에 엄마를 모시겠다고 손을 걸고 약속했어요. 처음에 카페를 열었을 때 좋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소원을 이뤄드린 게 얼마나 다행인지. 부모님과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카페를 운영했고 다행히 카페는 무척 잘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카페가 안정적으로 굴러가자 저는 밑에 직원에게 관리하게 한 뒤 미뤄두었던 헬스장 확장 사업에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카페의 매출은 제가 관리하지 않자 점점 떨어졌습니다. 몇 달 사이에 무려 매출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죠. 저는 다시 카페에 있는 시간을 늘렸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알고 지내던 지인이 저보고 CCTV를 한번 보라고 조언해 주더군요. 가끔 사장들이 없을 때 태도가 변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성실하고 흠잡을 데 없는 제 직원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직원은 손님들이 주문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계속 주문받으러 오지 않으니 저희 카페 직원을 계속 쳐다보다가 본인이 직접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저희 직원은 손은 흔들어가며 부르는 손님을 싹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신기한 게 어떤 손님들에겐 친절하게 주문받고 부르면 바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 시간이나 CCTV를 본 끝에 저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동양인을 싫어하는 인간을 고용해버렸구나. 그가 주문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동양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이 이런 잘못된 사상을 숨기고 지금까지 제 앞에서는 아닌 척했다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동양인 손님을 저 따위로 대하는 건 저희 가게에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시애틀은 아시안 비율이 높은 도시였고 게다가 저희 카페는 대학가 근처였습니다. 시애틀의 아시안 학생들은 우등생 비율이 높아 워싱턴 대학 같은 명문 주립대에서는 학생 중 무려 28%가 아시안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객 회전율이 낮다는 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희 카페에 몇 시간씩 축 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에 저희 가게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아시안 커뮤니티에 한 여자가 아시안의 주문을 받지 않는 저희 카페 직원을 혼내주자면서 글을 올렸더군요. 그녀는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저희 카페가 아시안의 주문을 받지 않는 인종차별주의적인 카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역이용해 골탕 먹이자면서 주문을 안 받고 내버려 두면 우리도 몇 시간씩 축치고 있자고 하더군요. 댓글을 단이들은 그녀의 말에 동감하면서 나도 그 카페 직원 거슬렸다. 잘됐다. 거기서 몇 시간이고 공부할 거다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이들의 행위에 정말 열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문제의 직원을 바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사촌 동생에게 잠시 도움을 청해 함께 카페를 운영했죠. 며칠 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한국계 여자가 저희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커뮤니티에서도 프로필에 사진을 달고 활동하는 여자라 얼굴을 바로 알아보겠더군요.
오늘도 저희 가게에서 축칠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자에게 다가가 인터넷에 당신이 올린 글을 봤다고 말하며 그 직원을 자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불상사가 없게 할 테니 그 게시글을 삭제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관둬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습니다. 다행히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그녀는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아시안 여자도 믿긴 마찬가지였으나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고 맞서면 장사하는 사람만 손해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어떻게든 카페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했지만 한번 동양인을 차별하는 카페로 찍히자 그 인상을 바꾸기 어려웠는지 여전히 파리만 날렸습니다. 당장 카페 직원을 새로 뽑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사촌 동생은 자기도 계획하는 일이 있어 조만간 일을 돕기 어려워질 것 같다고 난감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구인 공고를 냈고 이력서를 보낸 사람 중 자기소개서가 마음에 든 한 사람을 골라 면접을 오게 했습니다. 면접 시간 25분 전 지금 도착했는데 들어가도 되냐고 지원자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약속 시간도 늦지 않게 빨리 오고 그러면서도 너무 일찍 와도 실례가 될까봐 미리 문자로 물어본 게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배려심 있는 사람 같았죠. 하지만 막상 나타난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 가게를 망친 한국계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분들은 이력서의 사진을 봤을 텐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알바를 구할 때 모델처럼 외모가 중시되는 일이 아니라면 이력서에 사진을 필수적으로 넣지 않거든요. 대체 무슨 꿍꿍이로 온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면접 보겠다고 여기까지 온 사람을 바로 돌려보내기도 좀 그랬습니다. 저는 대충 몇 가지 질문이나 하고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대뜸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당신 가게가 저 때문에 망한 것 같아 미안해서 면접 보러 왔어요. 기가 막힌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당신 때문에 망한 걸 알긴 아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가게에 취직한다고 해서 대체 뭐가 달라지냐고 반문했죠. 그러나 여자는 당당하게 제 가게에 석 달 동안 무급으로 일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석 달 후 매출이 오르면 그때 자기한테 월급을 줘도 된다고 했죠. 대신 자기의 요구사항을 3가지 들어달라고 했죠. 첫 번째는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팁을 받지 않는 것, 두 번째는 8달러 이상의 디저트를 포장해 갈 때는 0.5센트라도 할인해 줄 것, 세 번째는 자기가 제시한 한국식 디저트 메뉴를 넣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들어주면 그녀는 무급으로 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저는 대책 없을 정도로 당당한 그녀가 어이없으면서도 한번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매출이 바닥을 쳐 벼랑 끝까지 몰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과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공짜로 일하니 제 손에도 없고요. 수진이라는 이 한국인 여자는 저희 카페를 골탕 먹인 여자답지 않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치 자기 가게라도 된 듯 꼼꼼하게 일하는 모습에 점점 저도 신뢰가 갔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한 달 만에 저희는 매출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2달째 됐을 때는 이전 매출량의 절반 이상을 회복했습니다. 정말 수진의 말대로 저희 카페는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신은 참 신기한 사람이다라고 혀를 내두르자 그녀는 조금의 차별점을 두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저희처럼 대학교 인근에 있는 카페들은 맛도 중요하지만 가성비와 저렴한 가격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국에 살다 미국에 와보니 너무 양아치 같은 가게들이 많았답니다. 미국이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팁을 지불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키오스크로 주문할 때도 팁을 요구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키오스크 팁 결제, 즉 셀프 카운터에서 팁 결제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는 문화고 자영업자인 저도 좀 저건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미국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팁을 받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한국 돈으로 약 9,600원 정도이나 반대로 팁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은 시간당 2.13달러, 2,800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부족한 돈은 근로자가 알아서 팁을 받아 채우라는 뜻이죠. 점점 심해진 팁 문화를 기업과 점주들은 악용하기 시작했고 키오스크에서도 팁을 받아 가게 주인이 내야 할 직원 월급을 팁으로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키오스크 팁이 황당하지만 가게에 있는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또 안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지는 팁을 아예 없애버리면 우리 가게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에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렸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국에서 살 때는 포장하는 음식의 일정 금액이 넘거나 비싼 디저트류를 포장해가면 조금 가격을 깎아주는 곳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도 포장 할인을 하는 가게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 인근에는 그런 카페가 전혀 없어서 한번 적용해 볼만하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붕어빵이나 약과 같은 한국 디저트를 도입한 것도
다른 가게에서 안 파는 것을 만들면 차별점을 가질 수 있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특히 붕어빵의 경우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반응이 좋아서 예전과 달리 중장년층 손님들도 많아졌어요. 약속한 석 달이 지났을 때쯤 매출은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저는 그녀를 정식으로 고용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정식 매니저를 맡아주길 바랐으나 공부 문제 때문에 파트타임만 뛰겠다더군요. 저는 아쉽지만 그러라고 말했습니다. 반년 후에도 저희 카페는 팁을 받지 않는다는 철칙을 지키며 맛있는 한국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인기 카페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매출은 예전 잘 나갈 때보다 더 상승했고요. 진상 손님인 줄 알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복덩이였다니. 참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있네요. 카페를 망친 줄 알았던 한국인 여자 손님의 반전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